3월 25일에서 27일의 주말은 체크서에서의 마지막 주말이었다. 3월 26일 토요일에 윈스턴은 제임스 호키 기념관의 테이프를 끊기 위해 우드포드를 방문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몸이 불편해서 체크스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시골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최후의 기간을 마치기 위해 월요일에 런던으로 돌아갔다. 클레멘타인은 개인적인 준비도 있고 해서 한 주일을 바쁘게 보냈다. 4월 1일 금요일은 클레멘타인의 70회 생일이었기 때문에 수상관저에서 저녁에 가족과 함께 애틀리 가족, 맥밀란 가족, 그리고 모란 가족들을 포함한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생일 파티가 있었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마지막 주말을 런던에서 보냈다. 4월 4일 월요일에 여왕과 에딘버러 공작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수상관저로 왔다. 이 모임은 전부터 마련된 것으로서 10 내지 12명의 손님들만 모일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윈스턴의 사임 전날 밤에는 손님들이 약 50명으로 불어났다. 물론 이 만찬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만찬회의 의미심장함을 알았거나 추측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만찬회는 훌륭하게 진행되었다. 클레멘타인은 시종 일관, 아름답고 침착하게 보였다. 윈스턴은 여왕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들면서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윈스턴이 연설을 끝내고 자리에 앉았을 때 여왕이 일어나서 아주 매력적으로 윈스턴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그 다음 날 아침 화요일에 윈스턴은 내각을 마지막으로 주재하고 오후에 버킹엄 궁전에 가서 여왕에게 수상직에 대한 사표를 제출했다. 그 다음 날 수상관저에서는 약 100명의 개인 비서들과 전화 교환양들, 배달인들, 그리고 운전사들을 위한 다가회가 베풀어졌다. 이 자리에서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들과 작별을 고했다. 그러고 나서 윈스턴은 차트웰로 떠났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뒤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런던에 그대로 있었다. 윈스턴이 어두워질 무렵에 차트웰에 도착했을 때 차트웰의 문간에서는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크리스토퍼와 필자는 아버지와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다. 윈스턴은 원기가 충만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윈스턴은 차트웰의 계단에서 기자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항상 좋은 일입니다. 윈스턴이 사직한 그 다음 주말은 부활절이었다. 그런데 클레멘타인은 아주 피로했고 또 고약한 신경염이 재발되었기 때문에 침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샌디스 가족과 서너 명의 친구와 동료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차트웰로 왔다. 가족과 친구들은 반가운 손님들이었다. 그래서 윈스턴은 기분이 명랑해졌다. 이틀 후에 클레멘타인은 조크 콜빌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시실리로 가서 2주일간 머물렀는데 이번 휴가는 클레멘타인에게는 실패작이었다. 왜냐하면 신경염에 대한 통증이 거의 가셔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날씨도 차가웠고 흐렸기 때문이다. 차트웰과 하이드 파크 게이트는 약간의 개조와 장식을 해야 하므로 당장은 들어가 살 수 없는 곳이었으나 영국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클레멘타인은 기뻤다. 그래서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잠시 동안 하이드 파크 호텔에 머물렀다. 윈스턴이 수상직을 그만둔 후 총 선거일이 5월 26일로 발표되었다. 윈스턴은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다른 몇몇 집회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베드포드 선거에서 크리스토프를 위해 연설했다. 처칠은 우드포드에서 다수표로 다시 당선되었다. 보수당 의원들은 더욱 더 많은 다수표를 얻어가지고 의회로 다시 돌아왔다. 의회에서 윈스턴은 30년대에 늘 차지했던 자리, 다시 말하면 정부 측에 있는 의장의 간부 의원석과 평의원석 사이의 통로 밑의 첫 번째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윈스턴이 사퇴를 한 바로 직후 며칠 동안 있었던 그 경쾌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우울과 지루함과 무기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7월 11일에 윈스턴은 가벼운 정세의 발작이 일어나서 우리들 모두는 크게 걱정을 했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에게 있어서 1955년의 여름은 어두운 계곡과 같았다. 윈스턴의 임기 중 마지막 몇 달 동안에 있었던 불안과 조심에서 생긴 중압감은 클레멘타인을 피로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라와 필자는 어머니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었다. 클레멘타인은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과 공식적인 의무에서 해방된 것이 특히 기뻤으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가한 생활에 적응하는 문제는 윈스턴보다 클레멘타인에게 훨씬 더 컸던 것이다. 왜냐하면 윈스턴은 원기가 되살아나고 건강이 좋아졌을 때 다시 즐겁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윈스턴은 전쟁 전에 쓰다가 중단했던 4권으로 된 영어 사용 국민들의 역사를 완성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경마 활동도 계속 번창일로에 있었다. 그는 또한 카드 놀이도 하고 독서도 했다. 윈스턴은 가는 곳마다 사랑과 찬미의 주시를 받았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윈스턴보다 더 어려웠다. 우선 그녀의 좋지 못한 건강 상태는 그녀의 인생관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로 클레멘타인은 너무나 오랫동안 윈스턴과 자신의 공적인 의무에 헌신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클레멘타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쇠퇴해지는 것 같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근육이 쓰지 않으면 위축되는 것과 같았다. 클레멘타인은 수많은 영국 여자들에게 위안과 피난처가 되었던 그 정원 가꾸는 일과 같은 취미를 갖고 있지 않았다. 클레멘타인에게 있어서 정원을 가꾸는 일은 정신을 집중시킴으로써 만족을 얻는 일이 아니라 행정적인 성격을 더 띠고 있었다. 또한 편물이나 자수같이 건강 회복에
적당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클레멘타인은 좋아하지 않았다. 윈스턴이 사퇴한 후에 클레멘타인은 1953년 말부터 자신을 괴롭혀온 신경염을 고치기로 결심했다. 1955년 5월에 클레멘타인은 새 의사와 기록적으로 많은 약속을 가졌었다. 그런데 6월 초에 클레멘타인은 넘어져서 왼쪽 팔목에 골절상을 입고 여러 주일 동안 깁스를 하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그리고 통증이 너무 오래 계속되었고 체력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펜티다인이라는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다. 건강 문제와는 별도로 이 시기는 가족 문제 때문에 클레멘타인에게는 슬프고 걱정스러운 시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7월에는 윈스턴에게는 발작이 생겼고 다이애나는 신경성 질환이 재발되었으며 사라와 앤토니는 영원히 헤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레멘타인은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나 휴식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았다. 이 시기에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을 떠나는 것이 싫었으나 의사의 권고대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소인 세인트 모리츠로 가기로 결심했다.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을 더 잘 간호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세인트 모리츠에서 한 달간 머물러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